안녕하세요. 손하나의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 만약 지금 인생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기분이라면 오늘을 기점으로 모든 게 달라질 겁니다. 100일 동안 딱 20분만 아침 습관을 바꿔보세요. 기적이 일어날 거니까요. 왜 하필 아침인 걸까요? 인간의 생애 주기를 아침, 점심, 저녁으로 비유해 설명하자면 아침은 청년기, 점심은 중장년기, 저녁은 노년기에 해당하죠. 우리는 청년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남은 평생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청년기에 해당하는 아침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아침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하루의 시작점이니까요. 가난을 딛고 4천억 부자의 반열에 오른 켈리 최. 그는 5가지 아침 루틴을 절대 잊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오늘 그 루틴을 내 삶에 적용해보며 풍요와 번영을 끌어당겨 보시죠.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첫 번째, 3분 시각화. 커튼 사이로 쏟아지는 햇빛을 받으며 눈을 뜬다. 포근하고 깨끗한 침대보에서 아침의 향기가 난다. 푹 자고 일어났더니 개운하다. 오늘도 즐겁고 기대되는 하루의 시작이다. 시계가 막 6시를 가리킨다. 몸 전체를 쭉 뻗으며 기지개를 크게 켠 다음 반쯤 몸을 일으킨 채로 살짝 눈을 감는다. 숨을 크게 내쉬고 들이쉬며 호흡의 변화에 집중한다. 숨과 마음이 안정되면 오늘 하루가 가장 이상적으로 흐르는 모습을 떠올려 본다. 다시 돌아오지 않을 오늘 하루가 상상하는 모습대로 되리라며 잠재의식에 새긴다. 이어 인생에서 최종적으로 되고 싶은 모습을 그린다. 최종 꿈을 그리고 나니 절로 감사의 기도가 입 밖으로 흐른다. 오늘도 꿈을 향해 나아가는 오늘에 감사합니다. 성장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를 마치고 눈을 뜨니 세상이 한층 더 밝아져 있다. 시각화는 잠재의식을 트레이닝하는 핵심이다. 오늘 하루를 내 의지대로 보내고 성공적으로 시각화를 진행하려면 매일 아침 나에게 물어야 한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까? 어떻게 해야 가장 이상적으로 하루를 보낼 수 있을까? 눈 뜨자마자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는 행위는 하루를 살아내는 주체를 나에게 돌리는 일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관성대로 살아가게 된다.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시간에 이끌려가게 된다. 단 하루도 그냥 살면 안 된다. 그것은 인생을 길바닥에 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우리의 삶은 유한하며 하루하루가 모여 의미 있는 삶을 만든다. 당신이 사는 하루에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담겨 있다. 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된 세계적인 저명 인사들은 각기 다른 환경과 방식으로 성과를 얻었지만 매일 빼놓지 않고 시각화하는 공통된 습관이 있었다. 팀 페리스의 타이탄의 도구에 따르면 성공자 80% 이상이 아침에 명상이나 시각화 훈련을 한다고 한다. 부와 성공을 이루려면 마음을 정화하고 미래를 직시하기 위한 시각화를 해야 한다. 시각화는 말 그대로 오늘 하루 동안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행복한 모습을 머릿속으로 분명하고 세부적인 이미지로 만들어 그리는 것이다. 시각화의 목적은 명확하다. 다음과 같이 내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한 채 의심 없이 잠재의식에 신념으로 새겨넣기 위함이다. 나에게는 오늘 하루를 가장 이상적으로 끌어당길 힘이 있다. 나에게는 오늘 하루를 가장 즐겁고 행복하게 보낼 자격이 있다. 우선 편안한 자세를 취한다. 반드시 앉거나 쿠션을 받쳐 기대어도 좋다. 장소는 이부자리도 좋고 책상과 식탁 등 당신이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능하다.
눈을 감거나 부드럽게 뜨되 시선을 살짝 아래에 둔다. 숨을 크게 들이쉬고 내쉰다. 들숨에는 에너지를 들이마시고 날숨에는 의심이나 불안을 내뱉는다고 생각하라. 호흡이 안정되면 시각화에 들어간다. 당신의 오늘 하루가 가장 이상적으로 흘렀을 때를 아주 세부적으로 상상한다. 정말 하루를 살아보는 것처럼 상상력을 100% 발휘하겠다고 결심하라. 오늘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이 있다면 어떤 행위를 할 것이고 어떤 결과를 원하는지 상상하며 당신의 잠재의식이 이를 저장하도록 돕는다. 예컨대 중요한 프리젠테이션 자리에서 그간 오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연구하고 분석한 내용을 가장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태도로 발표하는 모습을 그린다. 상사나 고객이 내 자료를 집중해서 듣고 생각이 다를 때는 적절한 합의점을 찾아낸 뒤 신뢰와 기대로 자리를 마무리하는 모습을 그린다. 이런 과정을 미리 경험하고 나간 자리에서는 종종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좋은 성과가 따라온다. 운동선수들이 머릿속으로 경기에서 승리하는 장면을 그려본 후에 시합에 임하는 것과 같다. 시각화는 최대한 구체적이어야 하며 이미지를 구체화할 때 느껴지는 감정을 몸으로 느껴보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스스로를 한 영화의 감독이자 주인공으로 상정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내가 되고 싶고 이루고 싶은 하루의 일과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상하며 미리 실현해보는 것이다. 우리 뇌는 기대에 따라 움직인다.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는지가 오늘의 성과를 이루는데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직장에서 중요한 과제를 능숙하게 처리하는 모습, 가정이나 사적인 자리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즐겁게 웃고 대화하는 모습, 오늘 목표로 한 만큼의 운동을 해내는 모습 등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세운 목표를 하나씩 차근차근히 성취해 나가는 모습을 그려본다. 처음에는 집중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자신감 넘치는 자신의 모습이 낯설거나 미덥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직접 그린 그림이나 비전보드를 바라보는 것으로 훈련하면서 점차 익숙해져도 좋다. 시각화를 마치고 난 뒤에 팁이 있다. 우선 노트와 펜을 준비한 다음 시각화 과정에서 떠올린 구체적인 모습 중에 새롭게 각성했거나 기억할 만하다고 여기는 특별한 장면이 있다면 기록해둔다. 휘발되기 쉬운 이미지를 간단히 적어두고 다음번 시각화에서 좀 더 상세하게 그려보면 더 성숙한 꿈에 다가갈 계기가 된다. 둘째, 시각화 훈련에서 상상했던 모습처럼 오늘 하루를 이상적으로 보내기 위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일의 우선순위를 작성해보라. 셋째, 실제로 실행할 액션 플랜을 하나 이상씩 적어보라. 넷째, 최소 100일간 매일 공유하고 인증하라. 이 과정을 반복하면 루틴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시각화는 잠재의식을 내 편으로 만드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다. 놀랍게도 잠재의식은 매 순간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과 기억을 저장한다. 현재를 자각하는 뇌의 상태인 의식은 10초에서 15초에 한 번씩 다른 생각을 떠올리며 이전의 기억을 잊을 정도로 산만하나 잠재의식은 저장된 기억을 그대로 따라간다. 즉, 목표를 정하는 것은 의식의 영역이지만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잠재의식의 영역이다. 시각화로 본 것은 분명히 현실화된다. 시각화로 여러 번 본 것은 꼭 현실에 나타난다. 여러 번 자주 보면 그 스스로 생명력을 받아 언젠가 꼭 현실화된다. 나 역시 내가 본 모든 것이 넘쳐 흘러 현실화되었다. 나는 특히 큰 도전을 앞두고 있을 때 장시간 시각화 연습을 한다. 시각화를 하다 보면 두렵고 떨리는 감정도 어느새 사라지고 긍정의 에너지가 온몸을 휘감는다. 사업적 비전을 그릴 때도 시각화를 활용한다. 사업을 하다 보면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수시로 생긴다. 일관된 잣대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일투성이다.
이럴 때 시각화를 활용하면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는 데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인다. 또한 사장이나 리더에게 꼭 필요한 것은 통찰력과 직관력이다. 통찰력은 사유와 성찰을 통해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고, 직관력은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단박에 진실을 일깨우는 능력이다. 사장은 직원은 물론 누구보다 앞서 있어야 한다. 남들이 쉽게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 그래야 직원과 고객을 설득하고 이끌 수 있다. 예를 들어 지금 당장 많이 보이는 것들은 미래의 포화 상태일 확률이 높다. 그러니 지금 필요한 게 아니라 미래에 필요한 것을 내다보는 통찰력을 발휘해야 한다. 아울러 직관력을 통해 시장의 변화나 조직 내부의 분열 등 위험 신호를 분별해내야 한다. 통찰력과 직관력은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다. 공부하고 소통할 때에야 열린다. 이를 삶의 문제에 적용하고 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기 내면을 최적화해야 한다. 이때 시각화만큼 효과가 좋은 실천법은 없다. 이상적인 성취를 꿈꾸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불안과 불신, 두려움을 떨쳐낸다. 그러면 자기 중심을 잘 잡고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단단한 내적 토대를 다지게 된다. 이는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진실한 암으로 돌아가는 길이다. 시각화의 최고 가치는 궁극적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삶의 의미를 깨달아가는 것이다. 자기 자신은 세상에서 당신이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할 존재다.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언제든 원하는 대로 변화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는 인생을 한 번밖에 살지 못한다. 연습을 할 수 없다는 말이다. 시각화를 통해 인생을 연습할 수 있다면 인생은 엄청 쉬워진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벌어져도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다. 처음 겪는 일이라면 당연히 당황스럽겠지만 10번째라고 한다면 쉽다. 예를 들어 누군가 당신을 공격한다고 할 때 처음에는 놀라겠지만 2번째, 3번째라면 조금 수월하게 감정을 다스릴 수 있게 된다. 시각화를 통해 이러한 진실한 암을 내면화하면 삶이 최고의 것들로 가득 찰 것이다. 아침 시간에 여유가 있다면 10분간 시각화를 진행하는 것도 좋다. 하지만 3분으로도 충분하다. 스마트폰이나 TV를 보지 않고 호젓하게 앉아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은 단 1분도 길게 느껴진다. 3분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길고 위대하며 폭발적인 잠재력을 가진 시간이다. 귀한 3분을 함부로 날리지 않기를 바란다. 모닝 시크릿 루틴 2번째. 3분 확언. 시각화를 마치고 눈을 뜨니 정신이 더 맑아진 느낌이다. 미리 준비해둔 물을 한 잔 정도 마신다. 목이 촉촉해지며 식도와 장을 타고 맑은 에너지가 순환한다. 내가 아는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가장 진솔한 말을 건넨다는 마음으로 확언을 시작한다. 수년간 더하고 빼면서 만들어온 목록은 이제 외우고 있을 정도다. 유튜브 채널에 확언 영상을 튼다. 차분한 음악과 함께 확언이 흘러나오면 아랫배에 힘을 주고 읊조린다. 잠재의식에 주문을 걸듯 확언을 따라한다. 한 문장 한 문장 뜻이 잠재의식에 새겨지도록 음미한다. 영혼이 기쁨으로 채워지고 정신이 충만해지는 것을 느낀다. 캐나다 워털루 대학교 심리학과의 콜린 맥클라우드 교수는 읽기와 기억력의 상관관계를 실험했다.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학생들을 4개의 그룹으로 나누었다. 첫 번째 그룹은 조용히 혼자 책 읽기, 두 번째 그룹은 입술을 움직이며 책 읽기, 세 번째 그룹은 모니터 화면으로 반복적으로 읽기, 마지막 4번째 그룹은 큰 소리로 반복하며 책 읽기를 시행했다. 과연 어느 그룹이 가장 책의 내용을 오래 기억했을까? 당신의 예상대로 4번째 그룹이다. 단순히 눈으로 읽는 것보다 입으로 소리내어 읽는 것은 장기 기억력을 촉진하고
뇌 활동 전반을 자극한다. 반복적으로 말하지만 뇌는 우리가 반복적으로 말하고 믿는 방향으로 무의식적 활동을 전개하고 이 활동은 결국 잠재의식에 뿌리내린다. 내 잠재의식에 심는 반복적이고 감정적인 모든 생각은 반드시 현실이 된다. 이루고자 하는 확실한 목표를 잠재의식에 새겨넣는 행위를 100일간 실행하면 잠재의식의 목표와 꿈이 타투처럼 새겨진다. 당신의 최종적인 꿈이 부자라면 오늘 하루 부자의 모습에 가까워지겠다고 소리내어 외쳐라. 그리고 외칠 때마다 문장대로 되겠다고 믿고 문장대로 부자가 되어가는 상상, 즉 시각화를 함께하면서 그 풍족한 감정을 온몸으로 온전히 느껴보라. 부의 긍정 확언은 부자가 되고 나서의 기쁜 감정을 미리 느낄 수 있도록 돕는 도구다. 기분 좋은 하루, 완벽한 하루를 만들기 위해 아침에 하면 좋다. 물론 수시로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효과를 볼 수 있다. 나는 당신이 100일 후 꼭 이루고 싶은 목표를 정하고 매일 당신의 잠재의식에 들려주기를 권한다. 확언이 잠재의식에 새겨지면 이를 확언할 때마다 현실로 끌어당길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목표를 하나씩 이뤄갈 때마다 새로운 목표를 추가하면서 자신의 확언 목록을 쌓아가길 바란다. 확언을 꾸준히 반복하다 보면 삶의 모든 면에서 부와 풍요가 흘러넘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외부 조건은 달라지지 않더라도 확언의 힘이 결핍을 풍요로 전환한다. 이때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다른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나는 이것을 부자의 물고 같은 것이라고 말한다. 늘 안 되는 이유만 찾던 인생에서 되는 이유만 찾는 삶으로 완전히 뒤바뀌기 때문이다. 특히 확언은 잠재의식과의 대화라고 생각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확언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다. 확언은 반드시 긍정적이어야 한다. 온 마음을 다해서 긍정적이고 파워풀한 에너지가 나에게 끌려오고 있다는 확신을 아침 시간의 기본값으로 설정한다. 현실이 도저히 나아지지 않을 것 같고 도움 청할 사람 하나 없이 주변이 캄캄해도 아침에 부정적인 언서를 내뱉으면 안 된다. 글자 하나하나에 힘을 실어 단어를 통해 들어오는 의미와 완성된 문장에 완전히 몰입해야 한다. 이미 그렇게 되었다고 강하게 믿으면서 넘치는 힘이 몸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느껴야 한다. 확언의 결과를 절대로 미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냥 믿어버리는 게 중요하다. 자신이 정해놓은 한계를 스스로 철회해야 할 강한 힘이 된다. 또한 확언할 때는 계획을 함께 밝히는 게 좋다. 자신이 어떤 성취를 이루고자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해야 한다. 잠재의식은 우리의 마음을 가장 깊이 들여다본다. 당신이 잠재의식에 건네는 말에 진심을 담아라. 그 성취를 이루기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언제까지 성취할지를 포함하라. 그렇게 계획이 세워지면 바라는 바에 맞는 행동을 하도록 동기가 강화된다. 그래야 말에 진심 어린 감정이 담기고 믿음이 생기고 행동이 바뀐다. 확언을 하다 보면 온 우주와 주변의 좋은 에너지가 당신의 인생에 원하는 모든 선한 것을 끌어당겨준다. 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한번 믿고 한치의 의심 없이 실행해보라. 온 우주와 내 주변의 좋은 에너지가 당신을 당신이 원하는 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사업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혼자 하는 것은 장사의 영역이지 사업의 영역이 아니다. 나는 사업 파트너가 필요할 때도 확언의 힘을 빌렸다. 켈리델리를 창업했을 때부터 계획했던 글로벌 시장으로의 확장을 실행할 때였다. 그때 나는 요식업이나 글로벌 시장에 대한 이해가 아직 부족해서 멘토 겸 파트너가 절실했다. 그래서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나에게 방향성을 알려줄 파트너를 만날 거라 소리내어 말했다. 그러면서도 세계 최고의 글로벌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만들겠다는 목표에 걸맞게 맥도날드 관계자들을 조사하고 분석했다. 그렇게 나는 맥도날드 중역과 CEO 중에서 적임자를 찾아냈다. 아르바이트생에서 시작해
CEO에까지 오른 입지전적 인물 드니 하네칸이었다. 나는 아침마다 이렇게 확언했다. 나는 우리 회사에 필요한 경력을 가진 드니 하네칸이라는 사람을 꼭 만날 거야. 확언을 시작하면서 나는 보는 사람마다 그를 꼭 만날 거라고 이야기하고 다녔다. 확언이 자신감을 심어준 덕분에 사람들 앞에서 선언할 수 있었다. 확언은 결국 상상하지도 못한 결과물을 끌어당겼다. 내 선언을 들은 지인이 마침 드니 하네칸을 소개해 준 것이다. 내가 실제로 그와 어떻게 연락할지 방법을 찾아보기도 전이었다. 그렇게 나는 그토록 만나고 싶던 맥도날드의 전 유럽 CEO 드니 하네칸에게 글로벌 시스템 구축 비결을 사사할 수 있었다. 우리 직원들은 나를 긍정의 왕이라고 부른다. 내가 이런 별명을 얻은 것은 확언의 힘 때문이다. 확언을 할수록 자신감이 높아지고 생각을 행동으로 옮길 에너지를 충전하며 종종 기발한 아이디어까지 얻는다. 나는 늘 확신에 차 있다. 내 목표와 비전이 분명하기에 직원들과 언제든 막힘없이 투명하게 소통하고 그들에게 명확한 지시를 내릴 수 있다. 문제가 발생해도 반드시 해결하리라는 믿음이 있기에 직원들을 격려하면서 한마음으로 전진하자고 설득할 수 있었다. 켈리델리가 늘 활기차고 에너지가 넘치는 조직인 이유다. 조직이나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문제는 늘 발생하기 마련이다. 그때마다 약간의 궤도 수정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확신을 놓아서는 안 된다. 자기 의심에 빠진 리더는 자신만 믿지 못하는 게 아니다. 직원을 믿지 못해 불안해하거나 때로는 부정적 언사까지 내뱉는다. 조직을 이끌고 갈 방향 역시 확신하지 못하기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 아침 학원으로 잠재의식을 트레이닝해 원하는 꿈과 목표를 이루었다는 이야기를 셀 수 없이 들었다. 100일간 학원을 반복해 당신이 그 주인공이 되길 바란다. 모닝 시크릿 루틴 3번째. 명언 필사. 학원을 마치고 몸을 가볍게 움직이며 침대 옆에 둔 다이어리를 펼친다. 나는 이미 수천 개의 명언 목록을 갖고 있다. 독서나 강연을 통해 접했던 문장을 모아둔 것이 많지만 다른 사람의 말이나 내가 겪은 일에서 영감을 받아 직접 쓴 것도 많다. 명언에 함축된 지혜와 통찰을 접하면 자연스럽게 깨달음으로 이어지고 생각을 유발하므로 글쓰기까지 이어지는 일은 당연하다. 찾아보기 쉽게 간단히 주제를 달아놓으면 골라서 필사하기가 좋다. 영어 원문을 함께 쓰면서 뜻을 곱씹어보기도 한다. 때로는 침대를 벗어나 통창 옆 채광이 내리쬐는 작은 테이블로 자리를 옮긴다. 테이블은 오직 모닝저널을 기록하기 위한 나만의 소중한 장소이기도 하다. 의자에 앉아 펜을 든다. 그리고 명언을 쓴다. 오늘의 명언으로 의지를 채운다. 기록하다 떠오르는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다이어리에 반드시 메모한다. 그렇게 나만의 명언 리스트를 늘려나간다. 명언 필사는 잠재의식의 쐐기를 박는 절차다. 명언은 사리에 맞는 훌륭한 말의 뜻을 가진 단어다. 오늘 이루고자 하는 일을 시각화로 구체화하고 오늘의 안녕을 큰 목소리로 확언하고 성공자들이 인생의 철칙으로 삼는 한 문장을 손으로 쓰는 최종적 행위는 시각, 청각, 촉각을 담당하는 감각 수용기를 모두 자극한다. 결과적으로 뇌 활동을 극대화하고 잠재의식에 내 의지를 관철하는 실용적인 방법이다. 새롭게 더 멋진 미래를 살고 싶은 사람은 다양한 명언을 외우는 게 좋다. 하루에 완전한 의미를 가진 단 하나의 문장만을 기억해도 100일이면 100개의 명문장을 외우게 된다. 이 문장들은 잠재의식의 큰 자산이다. 잠재의식에 새겨진 명언은 생각지 못한 골칫거리를 만날 때 빛을 발하는데 문제에 매몰되지 않고 합당한 출구를 찾는 한 줄기 빛이 될 때가 많다. 다른 시간대는 몰라도 바쁜 아침에 책 읽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다면 적어도 명언 한 문장이라도 읽기 바란다. 충만한 의미를 가진 한 문장을 매일 읽는 사람의 인생은 분명히 바뀐다.
99%의 사람들은 명언 한 줄 읽지 않고 인생이 바뀌기를 바란다. 변화하려고 도전하는 사람에게 선물처럼 주어지는 것이 성장이다. 쉽게 얻으려 하지 마라. 또한 명언을 읽은 뒤에는 반드시 그날 하루에 걸쳐 그 내용을 행동으로 옮기겠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아침에 얻은 깨달음을 하루의 지침으로 삼아 언행일치의 습관을 들이면 좋다. 켈리델리의 사업체가 확장하면서 다양한 가맹점주를 만나게 되었다. 점주의 본사 만족도가 높은 회사지만 불만이 없을 수는 없다. 다툼이나 분쟁에 대비한 회사 나름의 방침이 있어도 클레임을 듣고 나면 아무래도 마음이 심란할 수밖에 없다. 그럴 때면 정신적 균형을 되찾기 위해 명언을 필사했다. 거인들의 명언은 상황과 시대를 초월한다는 것을 느꼈다. 내 상황을 알고 쓴 듯한 그들의 명언에 크게 위로받았고 문장을 반복해서 쓰며 마음을 다스렸다. 혹 아침 시간에 여유가 있다면 명언을 쓴 뒤 아침 일기를 쓰는 것을 추천한다. 소설과 시, 시나리오를 넘나드는 전방위 작가 줄리아 캐머런은 수십 년간 사랑받은 저서 아티스트웨이에서 아침 글쓰기, 즉 모닝 페이지의 효능을 강조한 바 있다. 아침에 일어나 어떤 검열도 없이 의식의 흐름대로 글을 써내려가는 작업이다. 기상 후 약 45분은 자기 방어가 세팅되지 않는 순수의 시간으로 어떤 가식 없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직면할 수 있는 시간이다. 그렇기에 그 과정에서 잠재된 자기만의 창조성을 이끌어낼 수 있다. SNS 채널을 통해 100일간 성공 명언을 올린 적이 있다. 함께 변화하기 위한 시도였다. 우리말과 영어를 함께 올려 명언에 숨겨진 원뜻을 한 번 더 되새기게 하고 언어 학습의 의미까지 더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100일간의 명언 필사로 마인드가 긍정적으로 변화했다는 살아있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모닝 시크릿 루틴 4번째, 3분 독서. 육성으로 발화하며 확언하고 손의 움직임과 감각을 동원해 필사까지 마치고 나니 몸과 마음의 감각이 더 깨어나는 느낌이다. 침대맡에 있는 책을 다시 펼쳐든다. 잠들기 전에 읽었던 책의 줄거리가 다시 떠오른다. 나는 약간의 난독증이 있어 글을 읽는 게 쉽지 않고 속도를 내기도 어렵다. 그래서 한 권의 책을 천천히 읽는 편이다. 정말 좋은 책이면 재독의 과정을 반복하며 저자의 면면을 들여다보고 내 생각도 함께 들여다본다. 나에게는 독서 자체가 확언이다. 책에 담긴 성공을 위한 생각과 믿음을 내 잠재의식에 새긴다. 아침에 내게 찾아온 문장과 글귀가 주는 힘을 온전히 수용하려고 노력한다. 때로는 오디오북을 활용하기도 한다. 중요한 건 매체가 아니다. 하나라도 더 배우고 깨치려는 자세다. 우리는 하루에 수만 가지 생각을 한다. 이 수만 가지 생각 중 새로운 것이 거의 없다면 믿어지는가? 새로운 자극이 주어지지 않으면 어제 한 생각의 95%를 똑같이 하는 것이 아주 평범한 우리의 모습이다. 어제와 같은 생각을 한다는 것은 어제와 같은 말을 하며 산다는 것이다. 지겹다. 되는 일이 없다. 하기 싫다 등등. 어제 한 생각에 고리를 끊지 않으면 오늘도 그 생각을 하게 된다. 생각은 말을 만든다. 새로운 말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생각이 필요하다. 더욱이 부정적인 생각은 관성의 힘이 강하다. 개선하려는 노력 없이 불평하기가 얼마나 쉬운가. 러시아의 대문호이자 사상가인 표도르 도스토옙스키는 말했다. 사람들은 새로운 말을 내뱉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 독서는 생각을 전환하는 마중물이자 틀에 박힌 생각을 부수는 도끼다. 가만히 있으면 그날이 그날이고 변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 생각의 틀과 내용을 바꿔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독서다. 책을 단순하게 지식을 쌓는 일로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독서는 당신조차도 모르는 당신 내면의 세계를 확장하는 일이다. 잠재의식에 심은 부의 씨앗을 싹 틔우는 중요한 활동이다. 게다가 주변에 있지 않은 성공자들을 1대1로 만나는 일생일대의 기회다.
성공하려면 단연 마음을 잘 다스려서 이를 그르치는 법이 없어야 하고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하루 3분 이상의 독서는 마음의 양식과 삶의 성장을 도모한다. 책을 읽는데 3분은 짧은 시간이 아니냐 묻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말도 맞다. 다만 이 책은 아침을 최대한 활용하고 잠재의식을 내 편으로 만드는 행동 법칙에 관한 책이다. 독서라는 행위 자체를 아침 습관으로 만드는 것이 주 목적이라는 말이다. 시간 여유가 된다면 당연히 독서 시간을 요령껏 늘리길 권한다. 하지만 내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쁜 아침 시간을 쪼개 독서 습관을 생활화하는 것이다. 내가 사업을 준비할 때 한 분야의 책 100권을 반복해서 읽었다는 일화가 이미 익숙한 독자도 있겠다. 자주 말하는 이유는 그만큼 독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때 생긴 독서 습관으로 책 읽기가 생활이 되었다. 나는 먼저 100권의 도서 목록은 물론 독서 기한까지 정해 하루치의 독서 분량을 계획하는 편이다. 독서를 통해 새롭고 다양한 시각을 얻기를 즐기므로 10권보다는 100권을 선호한다. 그렇다고 1년에 몇천 권씩 읽을 필요는 없다. 권수에 집착하는 다독은 지양하기 바란다. 읽은 내용을 곱씹고 실제 내 것으로 적용하는 시간이 성장에 결정적이기 때문이다. 책을 읽을 때는 보통 밑줄을 그으며 읽는다. 종종 거듭해서 읽을 때는 다른 색깔로 밑줄을 그으며 전에 읽은 부분까지 빠르게 반복해서 익힌다. 그 중에 독특한 깨달음을 주거나 적용할 점이 있는 부분은 노트에 필사한다. 나아가 100권에 담긴 여러 지식과 지혜를 새롭게 조합해 얻은 나만의 인사이트는 반드시 기록해두고 삶에 적용한다. 주변에 좋은 책을 추천하는 일도 내가 독서를 즐기는 이유 중 하나다. 책은 나를 늘 깨어있게 한다. 특히 나보다 훨씬 똑똑하고 유능한 직원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가슴에 불을 지피려면 회사의 수장인 내가 늘 깨어있어야 한다. 사업적으로 캘리델리는 세계 최고의 인재가 몰려드는 회사다. 네로라 하는 엘리트도 적지 않다. 특히 이사회를 할 때는 맥도날드 유럽 CEO를 지냈던 드니 하네칸을 비롯해 유명 대기업에서 일하다가 나와 함께 일하게 된 글로벌 인재들이 모인다. 그뿐만 아니라 각종 국제 컨퍼런스나 사업가 회의, 투자자 모임 등 다양한 글로벌 인재들이 모이는 장소에 가면 나는 그 자리에서 유일한 여성이거나 유일한 동양인일 때가 많다. 내가 그들과 종종 심도 있는 안건을 논할 때 위축되지 않는 이유는 다양한 실행 경험과 독서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많이 아는 것보다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거기서 길을 잃지 않는 힘이 중요함을 책을 통해 배웠다. 옥석을 가리기 어려운 좋은 의견들 가운데 무엇이 올바른 선택인지 주저함 없이 골라내는 내 능력을 직원들은 신뢰한다. 숱한 리더십 책을 읽으며 조직의 성숙을 이끈 아이디어를 고안하기도 했다. 대표가 없을 때도 직원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코칭 시스템을 만들었다. 신뢰와 추적이라고 이름 붙인 조직 운영 방식이다. 직접 운영하는 것도 경영이지만 내가 없어도 잘 돌아가게 만드는 건 역시 다른 차원의 경영이라는 게 내 경영 철학이다. 특정인에게 의존하거나 직원들의 성장을 독려하지 않는 회사는 언제든 무너질 위험을 안고 있다. 회사의 효율적인 시스템과 건강한 기업 문화가 필요한 이유다. 직원들이 올바른 판단력을 갖고서 스스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게 하려면 먼저 각 분야 리더들에게 리더십을 심어줘야 했다. 나는 그들이 리더십을 트레이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투자했다. 그중 하나 역시 독서였다. 이렇게 직원들에게 책임을 위임할 수 있었던 데는 물론 내 대담한 성정도 한몫했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이다. 인간은 믿어주는 사람이 있을 때 더 믿음직스러워진다. 그들이 믿을 만한 사람이라 믿었다기보다는 내가 먼저 믿어주었기 때문에 믿을 만한 사람이 되었다. 이와 관련해 캘리델리에는 특별한 기업 문화가 또 있다. 직급이나 직위를 막론하고 우리는 다 똑같은 조직 구성원이라는 신념 하에 신입이든 대표든 동일한 책상을 쓴다.
이동이 많은 현장 직원이 좋은 차를 타고 사장은 오히려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한다. 진정성 있는 신뢰와 애정으로 아랫사람을 포용하고 신뢰하는 리더는 구성원의 무한한 헌신과 충성을 이끌어낼 수 있고 그 조직은 결국 뜻을 이룬다. 모두 책에서 얻은 통찰대로다. 이렇듯 나는 인간의 복잡한 심리와 본성을 깊이 이해하려고 책을 읽는다. 사업이란 그리고 인생이란 인간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해 인간을 이해하는 것으로 끝난다. 리더십뿐 아니라 대인관계에서도 좋은 성과를 내고 싶다면 독서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책은 개인적 경험이나 단순 테크닉만으로는 도달하기 어려운 풍부하고 보편적인 이야기를 깊게 다루기 때문이다. 아침에는 자기계발 분야의 책을 읽기를 추천한다. 책 속 문장 하나하나가 화관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긍정적이고 파워풀한 에너지를 주기 때문이다. 사실 독서 자체가 나 자신을 스스로 응원하고 위로하는 행위다. 저자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 자신감이 생길 것이고 새로운 관점을 얻었다면 문제를 해결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큰 힘이 된다. 이렇듯 계속 성장하려고 노력하는 자신을 지켜보며 자기애와 신뢰가 생기지 않는 사람은 없다. 이는 잠재의식에도 영향을 미쳐 자신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새기게 해준다. 책을 고를 때는 주변 사람들에게서 추천받아도 좋다. 하지만 어떤 책이든 마음에 끌림이 있는 책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 줄만 읽어도 즐겁고 내 꿈을 지지해주는 책을 고르는 게 우선이다. 다음의 명언을 기억하라. 책은 당신이 돈으로 살 수 있는 것 중에 유일하게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다. 모닝 시크릿 루틴 5번째. 10분 운동. 독서까지 마치니 정신과 마음에 한 점의 얼룩 없이 정화된 기분이다. 몸에도 훈기가 돈다. 침대에서 빠져나와 자고 일어난 자리를 간단하게 정리한다. 그러고는 요가 매트로 향한다. 매트 위에 누워 온몸의 긴장을 풀고 천장을 본다. 경추부터 발목까지 아프거나 불편한 곳은 없는지 관절과 근육을 천천히 움직이며 체크한다. 기지개를 크게 켜며 스트레칭한다. 스트레칭은 내가 가장 중시하는 운동이다. 특히 아침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이만한 것이 없다. 가벼운 요가 동작과 함께 오늘 내 몸과 마음의 컨디션은 어떤지, 묵은 스트레스가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본다. 마흔 이후 나 자신을 더 살뜰히 챙기기 위해 갖게 된 습관이다. 소중한 몸이 오늘도 고된 일정에서 나를 지켜주기를 간절히 바라며 천천히 몸의 여러 부분과 대화하면서 움직인다. 잠재의식에 나는 건강하다는 생각을 심는다. 생각에도 근육이 생기는 기분이다. 수기치인. 스스로 마음과 몸을 수양하고 세상을 다스린다는 뜻이다.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 세상을 다스리려면 일단 나 자신부터 다잡아야 한다. 시각화와 확언, 필사, 독서로 잠재의식을 트레이닝했다면 몸도 트레이닝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마음과 몸이 조화로운 균형을 이루게 돕는 활동이 운동이다. 낮 동안 배우고 기억하기 위해 뇌를 사용하는데 아침에 하는 운동은 뇌 기능을 활성화해 학습하기에 좋은 상태로 세팅한다. 우리는 잠을 자며 하루 동안에 쌓인 피로를 해소하고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한다. 잠을 자는 동안 체온과 심박수가 내려가는데 이때 근육이 수축되고 뇌 활동도 둔화된다. 가벼운 운동으로 하루를 열면서 수면 상태로 낮아진 몸의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것은 하루의 활력과 생산성을 좌우한다. 아울러 아침 운동은 수면의 질도 향상시킨다. 건강한 몸은 약간의 자극으로도 수면 상태에서 깨어난다. 가벼운 스트레칭, 복식 호흡에 중점을 둔 요가 동작, 전신 운동인 플랭크 자세를 1분간 취하는 것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말이다. 나는 아침에 플랭크 동작을 빠지지 않고 실행한다. 각 분야의 성공자들은 일주일에 3번, 30분 이상 유산소 운동을 한다. 결정권자들의 체력은 회사의 향방을 결정하는 보루가 될 때가 있다.
거대한 수익이 걸린 중대한 회의에서 숫자 하나를 양보하지 않기 위해 버텨야 하는 순간이 있는데 그때 필요한 것은 명민한 지성도 유려한 언변도 아닌 오직 체력이다. 체력이 있어야 자신이 책임지고 있는 회사의 구성원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배분할 수 있다. 집 밖으로 나와 아침 산책이나 달리기를 해도 좋다. 기상 후에는 코르티솔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가 가장 왕성해 긴장도가 높아진다. 긴장을 이완하고 평온한 상태로 회복하려면 소위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아침의 부드러운 햇살은 세로토닌과 같이 활력을 주고 기분을 좋게 하는 호르몬의 분비에 큰 도움이 된다. 100일간 매일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을 권한다. 내가 처음 10분 운동을 결단하고 선언했을 때 그까지 10분이 무슨 운동이냐, 1시간이나 30분씩 하지 않으려면 아예 시작하지 않는 게 낫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았다. 하지만 이 10분은 마법이었다. 10분쯤이야 하고 운동을 시작하면 좀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절로 든다. 그래서 20-30분 이상으로 늘려서 운동한다. 하지만 하루 이틀은 20-30분씩 거뜬히 운동하던 사람도 3-4일째 되면 운동을 부담스러워하고 실제로 하지 않으려 든다. 처음에 품었던 의지는 쉽게 흐지부지 되기 마련이다. 이런 이유에서 습관이 붙기 전까지는 더도 덜도 말고 딱 10분만 하기를 권한다. 그래도 운동을 더 하고 싶다면 아침에 10분간 운동하고 나서 오후에 얼마든지 더 할 수 있다. 운동은 복리 성장의 기적이 몸이라는 실체로 극명하게 나타나는 습관이다. 특히 몸 근육과 함께 생각 근육이 차오르면 서로 영향을 미치며 더 단단해진다. 내가 처음 10분 운동에 도전했을 때 30일간 10분씩만 운동했는데도 벌써 아랫배에 힘이 생겼다. 사람들은 그까지 10분이 무슨 도움이 되겠냐고 비난했지만 내가 그 기적의 증거다. 당신도 나와 함께 100일간 10분 운동을 실행하겠다고 결단하고 선언하길 바란다. 시간이 없어 운동을 못한다는 사람들이 있다. 나는 이 말이 마치 한숨 쉴 시간은 있지만 숨 쉴 시간은 없다고 푸념하는 것처럼 들린다. 시간이 없어서 운동을 못한다는 말은 우리의 현실을 대변하는 말이 아니다.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아니어서 운동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정확하게 현실을 꿰뚫는 말이다. 하루 24시간은 누구에게나 같다. 돈이 많다고 하루에 1시간이 더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1시간이 덜 주어지는 것도 아니다. 주어진 24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온전히 당신에게 달려있다. 백만장자들이 운동하는 이유는 건강을 위한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이다. 운동은 자신감과 성취감을 높여 일이나 관계, 사업 등 삶 전반에서 더 좋은 결정을 내리는 기반이 되기도 한다. 자신만의 사명을 운동과 연결하는 게 핵심이다. 사명을 이룰 체력을 제대로 다지지 못하면 이 기나긴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생각한 것을 꼭 실행한다. 그들은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미리 짐작하지 않는다.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그냥 실행할 뿐이다. 그리고 시행착오를 수정해가며 꾸준히 성장한다. 그들이 공통적으로 매일 아침 강한 의지력을 발휘하며 운동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마음이 병들면 몸에도 병이 들고 만다. 마음에 병이 생긴 분들에게 더 권하고 싶은 것이 운동이다. 몸이 건강해지면 마음도 치유될 수 있다. 내가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맨 처음 시작한 것도 걷기였다. 스스로를 방 안에 가두며 나 자신을 방치했을 때 바닥에 들러붙은 마음만큼이나 내 몸도 망가져 있었다. 이미 몸과 마음이 상했던 터라 15분도 채 걷기 어려웠지만 그날의 생동감을 아직도 기억한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온 동네를 걷고 또 걸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났을 때 하루에 4시간 정도 걸을 수 있는 체력을 갖게 되었다. 몸이 건강해지니 마음에도 자연스레 자신감이 붙었다. 몸 근육이 생각 근육을 만든다는 깨달음도 이때 얻었다. 자신감은 곧 생각의 건강으로 이어졌고 건강한 생각에서 도전하고 행동하고 싶다는 용기가 피어났다.
어렵게 동굴 밖으로 나온 뒤에는 사업을 준비하면서 2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마트로 출근했다. 마트 직원보다도 더 자주 갔고 그보다 더 오래 머물렀다. 당시 요식업과 유통업에 관해 아는 게 전무했던 내가 새로운 사업에 필요한 지식과 감각을 직접 관찰하고 현장에서 발로 뛰며 얻었던 귀중한 시간이었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다. 그때 찍힌 무수한 발자국들은 내 마음과 생각을 단단하게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나는 아직도 사업상 문제가 안 풀릴 때면 1시간씩 걷는다. 진짜 복잡한 문제는 책상에서 풀리지 않는다. 숲을 벗어나야 숲이 보이듯 일단 문제 상황에서 약간의 거리를 두어야 문제의 실마리가 보인다. 걷다 보면 산란해진 정신에 균형감이 찾아온다. 만약 당신이 삶의 여러 면에서 회복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당장 아침에 일어나 가벼운 운동을 시도하기 바란다. 처음에는 무리하지 말고 아주 조금씩만 움직여도 좋다.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는 게 핵심이다. 처음이라고 의욕이 넘쳐 1~2시간을 소비하면 다음 날은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조급함을 버리고 지금 내 몸에 맞게 조금씩 활동하자. 아무리 높이 나는 새도 처음에는 작은 날갯짓으로 도약하듯 그 조금의 움직임이 당신에게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편안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또 들러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